국내 처음으로 보도블록에 관한 대중서적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도 아주 눈에 띄는데요.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 강렬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책의 저자이자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인 박대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보도블록은 어떻게 죄가 없는 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예. 원래부터 죄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 보도블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예. 예,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일 텐데요. 예. 단순하게는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보도블록에 대한 그 잘못된 죄에 대한 인식을 없애고자 하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책임인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에는 잘못이 없다. 다만 그 보도블록을 자꾸 뜯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왜 보도블록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제가 올해 4월까지 네.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 10년이라는 시간 대부분을 보도블록과 같이 했다고 해도 아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그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보도블록의 처우가 너무 야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너무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 마치 그 콩쥐 팥쥐의 콩쥐처럼 애정 결핍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못된 거는 모두 보도블록 탓이고, 예. 예. 뭐 잘하고 있는 격려라든가 뭐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같은 건 전혀 없더라고요. 아, 예. 예. 선진국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예. 토목용으로도 쓰이고, 조경용, 예. 그리고 건축용, 예. 심지어는 환경용 소재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그깟 보도블록이라는 그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도블록이 없으면 저희는 그래도 보도블록이 없는 그런 도로를 걸어본 사람이라서 보도블록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보도블록이 없다면 그 흙탕 길들을 그것도 돌뿌리가 막 튀어나와 있는 그런 길들을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보도블록이 깔려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장거리를 갖다 걸어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앞으로 또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서울시가 바뀐다 그러면 더욱더 보도블록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정책에 대한 그런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그 보행자 중심의 철학은 누가 보더라도 이 시대에 매우 적절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튼튼한 하드웨어 기반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보행을 위해 필요한 건 보행에 필요한 길이죠. 예. 네, 길.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가 우선 필요하고요. 예. 보도라는 공간하고 함께 공유해야 하는 차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차도는 운전자가 운전하기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취지 하에서는. 예. 예. 이런 하드웨어적 요소에 대한 고민 없이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정착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듣고 보니까 이제 광화문의 밑에 그 도로는, 광화문에 그 지나가는 도로는 사실 차가 지나다니기 약간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좀, 뭐랄까, 좀 약간 우둘두둘하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게 애초에 보행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만든 도로다 이런 신호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시발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하. 정책 진행 과정에서 설계가 좀 바뀌다가 바뀌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결말이 나면서 예. 지금은 좀 파손된 거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럼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개념부터 좀 알면서 이 보도블록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보행자 중심 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예. 그 학술적으로는 공존도라는 개념을 좀 앞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존도로. 예, 예. 그러니까 보행자하고 차가 공존하는 그런 도로라는 의미인데, 아, 그렇군요. 예, 대신 공존하되 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를 이제 예.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 예. 그리고 차량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낮추는, 예. 물리적 기법들이 예.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전 조작을 불편하게 일부러 선형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예. S자형 도로. 예, 예, 예. 예. 그리고 뭐 차도의 폭을 줄여갖고 운전자가 좀 불안하게 만든다든가. 예, 예. 그리고 뭐 울퉁불퉁한 도를 깔아갖고 승차감을 나쁘게 해서 속도를 줄이게 만든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 가시면은 자연사 박물관 앞길이
박물관 도로라는 이름으로 예. 한 7, 8년 정도 전에 이제 공전도로 개념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예. 근데 그곳은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예, 과거에는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었고 오. 차도는 차만 다니고 보도는 사람만 다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걸을 때?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예. 막상 경계를 다 없애버리고 신호등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걸로 끝인 게 아니고 그 차선이 없고 과속 방지턱조차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들이 불안해갖고 예. 악셀레이터를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사람들이 없어 막 오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니까. 동서남북에서 튀어나오니까 예. 불안해서 그 도로를 기피하게 되고 예. 안 다니게 되고. 진입한 도로를 할지라도 여기는 마트에 마치 주차장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예. 네. 홍대 옆에 그 주차장 건너길 네네. 거기가 보면 꾸불꾸불해져 있고 사람들과 네, 뭐 맞습니다. 구분이 없고 그래서 진짜 운전할 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 곳도 이런 공전도로 개념이 들어왔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약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 차를 사람들이 놓고 차를 다니죠.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량 진입 억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덕수궁 돌담길도 그런 거죠 지금.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예. 있는 그런 아쉬운 현장인데. 어떤 게 아쉬운가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덕수궁 돌담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라고도 할 수 예.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로도 예. 한테도 인기가 많고 공전도로가 갖춰야 될 기법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S형 커브가 이루어져 예. 있고 그리고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입구에 대한문 입구 쪽에 돌포장을 우둘투둘하게 예, 설치를 맞아요. 해놨었는데 얼마 전에 그게 그게 사라졌군요. 안타깝게 아스팔트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런가요? 그게 이제 민원도 민원이지만 예. 좀 유주보수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게 예. 계속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운전자 입장에서 민원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관청에서도 민원이 지속이 되니까 예. 좀 번거로울 수 있고 그 돈도 그래서, 들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보도블록, 이 보도블록이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공전도로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바닥에 깔리는 그런 여러 가지 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행을 돕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왜 죄인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 복잡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예. 1차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부실시공을 꼽고 싶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보도블록이 주저앉거나 맞아요. 깨지거나 예. 그렇게 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렇죠. 시민들이 예. 불편을 느끼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불편은 결국은 이제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계속되는 불편은 반복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 또 하네 저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은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고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어요. 예. 그럼 이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사를 하게 되면 잘하면 되는데 예. 공사장을 다 뒤엎어놓고 예. 시민들이 다닐 공간도 없이 그러니까요. 무분별하게 이제 공사를 위험하게 진행하죠. 또. 예. 그러면 그거를 본 그 모습을 보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은 예. 또 다시 민원을 또 만듭니다. 예. 공사하려면 제대로 하지. 불편하다. 예. 이런 민원들이 나오면서 또 민원이 반복되고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일부 보면은 저 인도들이 요즘에 뭐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데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인도들은 아스팔트로 쭉 그냥 평탄하게 요즘 해놓은 데들도 꽤 있어요.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면은 민원도 안 생기고 부실시공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이건 보도블록은 굉장히 깔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블록을 꼭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그 답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혹시 보도블록 말고 차도블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마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입버릇처럼 보도블록이라는 말이 그렇죠. 딱 붙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보도하고 블록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보도블록이라는 건.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꾸밈을 차도로 꾸며도 되고 공항에 포장되는 건 공항블록이라고 붙여도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근데- 보도블록만 알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차도에는 차도블록- 그 블록을 안 깔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깔 자신이 없는 거죠. 아. 보도블록도 제대로 시공을 못 해왔는데 그동안. 아, 예. 지금은 물론 많이 개선이 됐지만 과거에는 그래 왔는데 갑자기 차도블록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먼저 합니다. 어. 외국의 사례를 잠깐 들자면 홍콩의 홍콩국제공항, 예. 호주의 케언즈 국제공항, 예. 그리고 일본의 그 홋카이도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 계류장 포장을 블록을 했습니다. 블럭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예. 차도에는 왜 아스팔트가 설치되는지 아십니까? 아스팔트가 제일 승차감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달릴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량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빨리 예. 편안하게 그렇죠. 이동을 시키기 위한 예. 그런 목적이죠. 예. 그래서 매끄러운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돈도 싸지 않습니까? 값이 쌉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시공도 편합니다. 예. 예. 이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선호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빨리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는 용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대문 밖을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도로가 고속도로는 아니죠. 그렇죠. 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면도로, 예. 생활도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생활도로의 포장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생활도로는 빨리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아니거든요. 아. 예. 오히려 안전하게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고 언제든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도로 이면도로라는 말 이면에 저속도로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도로는 포장재에 대한 재료 선정부터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아,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을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속도를 못 내니까 그렇죠. 어린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겠네요. 네덜란드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예. 거기는 이면도로 생활도로를 이렇게 소형 모듈화된 포장, 우리가 얘기하는 보도블록을 차도에 많이 깔아놨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 보도에 왜 블록을 까냐고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블록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블록보다 좋은 대안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블록을 까는 거거든요. 아스팔트가 더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시죠?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 보도 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하수도 관로 같은 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예. 도시가스 관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통신선, 맞아요. 전기선. 지하는 아주 정말 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위에 걷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이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예.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병행해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 우리가 맨날 비판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한 번 팔 때 한꺼번에 파지. 근데 애초에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존재하니까 일부만 딱 뜯기 쉽게 블럭을 했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걷어내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예. 신규 자재로 포장을 하더라도 신구 포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덜 해친다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도블록의 변천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옛날의 보도블록은 넓은 이렇게 사각블록. 네, 사각 그 시멘트 블록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싹 없어지고 굉장히 독특한 무늬와 모양의 그런 보도블록들이 막 도입이 됐더라고요. 네. 요즘에 보면은 막 딱 봤을 때 물이 막 통과하는 그런 블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 나이가 보도블록의 역사보다 적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현대식 보도블록은 80년대 초반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예. 외국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 손님들이 보행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도블록도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예. 정말 멋지고 세련된 그렇죠. 옷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안 입게 되지 않습니까? 예.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시대에 따라서 크기라든가 모양, 색깔, 그리고 표면 질감,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투수가 되는 그런 기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 진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미끄럼 방지라든가 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아니 근데 그 박 연구위원께서 책에다가 88 서울 올림픽 당시 그 보도블록 깔았던 걸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을 썼던 건데 예. 제가 이제 미인계에 홀딱 빠졌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뭐냐면 보도블록은 맞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포장재입니다. 미적이고 그래서 선호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깨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뭐 침하되거나 주저앉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시공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 그러니까 보도블록 관계에 사용되는 모래하고 골재 같은 부자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선별도 중요하고 설계하고 시공 방법에 대한 상세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급한 나머지 외국 손님이 온다니까 빨리빨리 많이 해야 되니까 사업을 그랬군요. 예뻐 보이는 보도블록만 고르는데 이제 치중이 됐다라고 제가 이제 조금 그쪽에서 언급을 했던 거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예산 낭비의 출발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88 올림픽 요때에서부터 보도블록에 대해서 애꿎은 그런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 그 르네상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보도블록이 다시 막 논란의 중심에 또 서기도 하잖아요. 이때 근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당시 시장님, 사모님 하일이 보도블록 틈새에 빠져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됐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실은 이제 거리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이제 곽강받던 사업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해갖고 여행 프로젝트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의미 있는 사업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보도블록 정밀 시공도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시공해서 하일이 빠지지 않는 그런 시공들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뭐 그때 뭐 여러 선진국들의 다양한 보도블록을 접할 기회가 생기셨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한국의 보도 기술 시공 능력 선진국들 수준입니까? 안타깝게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왜 그러죠? 기술력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기술 격차라는 말을 보도블록에 비교하기는 조금 맞지는 않는 뉘앙스인데 그 보통 이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 격차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보도블록 분야에 굳이 적용한다면 저는 3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저를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노력해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술 격차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시공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어떤 기술 격차가 있는데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부실 시공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쉽게 못 고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건 꼭 짚어야 되겠어요. 자, 2012년에 박원순 시장이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 끊겠다 그러면서 10개명 발표했잖아요. 이 10개명 할 때 우리 위원님도 상당히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 10개명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도블록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워낙에 언론에서 많이 방송이 돼서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숙지하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불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물고임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만든 부실시공에 대한 관행을 없애자. 두 번째로 보도에 올라탄 차 그리고 보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이런 불법적인 관행과 이를 묵인한 사회적으로 용인한 관행을 없애자. 세 번째로는 공사 중에는 좀 불편해도 된다는 시공 편의 유지의 관행. 이런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부실 시공은 이루어졌고 그거를 또 이 책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적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시장이 이렇게 막 10개명 얘기하고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안 고쳐졌는데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상당히 굳은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는데요.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책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혼나겠죠. 짧게 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단순합니다. 잘 만들어진 보도블록을 잘 골라서 쓰는 어떤 해안이 필요하죠. 예.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 시공을 잘하는 업체가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안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도 지금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예. 이제 앞으로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제 또 검토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보도블록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부실 시공을 하는 이 문제를 정말 낱낱이 파헤치고 제대로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대근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보도블록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